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다뤄질 내용은 뭐냐면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안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은요,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동량은 물체의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질량 M 곱하기 속도 V. 그런데 이제 속도가 방향을 고려하는 벡터죠. 벡터 물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도 역시 방향을 고려하는 벡터 물리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5m per 세크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량은 50kg 미터 퍼 세크. 그냥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렇죠?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량은 50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이제 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플러스 50kg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호들은요. 자, 그런데 아래 상황 한번 볼게요. 지금 아래 상황은 똑같이 지금 질량이 10kg짜리 물체가 5m per sec의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어때요? 아까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쵸? 그러면은 위의 운동량하고 아래 운동량하고 지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상황은요. 플러스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면은 지금 아래 거는 왼쪽으로, 그쵸? 운동량이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50kg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운동량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운동량의 변화는 어떻게 따져주는 거냐면요. 뭐 간단합니다. 자, 이쪽으로 50kg 미터 퍼 세크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마이너스 50kg 미터 퍼 세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변화량은 얼마큼이에요? 변화량은 그쵸. 그냥 마이너스 100kg 미터 퍼 세크다. 운동량이 이만큼 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지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가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량은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충격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 영어로는 임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임펄스에 I 해가지고 기호로는 I를 씁니다. 대문자 I를 써요. 자, 충격량은 뭐냐면은 물체에 얼만큼의 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해졌는가, 이게 바로 이제 충격량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학적인 정의로는요, 임펄스 I는 인테그랄 FdT예요. 그러니까 F 힘하고 T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의 넓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된 책이나 오래된 분야 뭐 그런 데서는 역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역적, 힘을 적분했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역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나더라도, 대학교 가서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충격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힘, 그리고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바로 넓이가 충격량이다. 그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는 뭘 쓰냐면요, 뉴턴 곱하기 세크를 씁니다. 뉴턴 초, 뉴턴 곱하기 세크를 써요. 자, 그래서 단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kg짜리 질량의 물체가 5m per sec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벽에 부딪히면서 멈췄어요. 무슨 벽이 강력한 자석 아니면 뭐 찰흙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딱 붙었습니다. 자, 정지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운동량이 50만큼이 줄어들었다. 50kg 미터 퍼 세크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이, 그쵸? 똑같이 50
뉴턴 세크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를 이야기할 때 충격량은 뉴턴 세크, 이렇게 이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를 써주시고, 운동량의 단위는 운동량을 구해라, 그러면은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단위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1뉴턴이라고 하잖아요. 자, 거기에 세크, 초가 하나 곱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하면은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뉴턴 세크 하면은 충격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차원이 같기 때문에 호환이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운동량을 구하세요. 그런데 몇 뉴턴 세크예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알겠죠? 충격량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몇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는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이 단위, 운동량은 이 단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른쪽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10kg, 이거 아까 이제 봤던 거죠. 10kg짜리 물체가 5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벽에 부딪혀가지고 5m/s로 튕겨져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벽이 이제 받는 어떤 충격량, 아니면 벽에서부터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100 뉴턴 세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올 때 50, 갈 때 50. 그래서 원래 50이었는데 마이너스 5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50에서 마이너스 50. 그래서 100뉴턴 세크만큼,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뉴턴 세크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을 받은 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 운동량하고 충격량, 그리고 우리 안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하나는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지는 거고요. 하나는 조금 딱딱한 도마 위에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한다. 그러면 어때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 딱 떨어지기 직전에는 MV만큼의 어떤 속도를 갖고 떨어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떨어지기 직전에, 충돌하기 직전에는 MV만큼의 속도를 갖고 부딪힌다. 자, 그런데 도마 위에 떨어졌을 때는, 딱딱한 도마 위에 떨어졌을 때는 이게 계란이 깨질 겁니다. 자, 그런데 푹신한 방석, 베개 이런 데 위에 떨어질 때는 안 깨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깨진 상황부터 볼게요. 자, 똑같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MV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MV라고 하는 운동량이 둘 다 0이 될 거예요. 속도가 이제 0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오른쪽 상황은 뭐냐면은 이게 딱딱한 그런 표면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속도가 줄어드는 시간이 짧습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시간이 굉장히 여기가 짧기 때문에 힘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란이 여기에서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 깨지는 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충격력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충격력, 충격을 받는 힘, 충격력, 그리고 제일 꼭대기를 최대 충격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충격력이 어떤 깨지는 지점, 깨지는 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깨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 넓이하고는 똑같을 겁니다. 왜 똑같냐면은 둘 다 뭐예요? MV라고 하는 운동량이 0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얼마예요? 충격량이 MV만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FT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아래의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충격량이 MV가 되어야 돼요. MV로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푹신하기 때문에 이 방석에 닿는 순간부터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정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간이 깁니다.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요. 충돌 자체, 그러니까 감속하는 시간이 길다고 할까요? 그쵸. 충돌 딱 시작해가지고 이게 감속될 때까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 시간 자체가 조금 더 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이제 굉장히 찰나에 벌어지는 거지만, 굉장히 그 시간을 갖다가 확대한다고 해볼까요?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딱딱한 바닥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하고 조금 소프트한 그런 곳에 부딪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란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계란이 여기서 깨진다 그랬는데 그 깨지는 것보다 아래죠. 그쵸? 네. 모르겠어요. 노른자는 속에서 터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겉에 이제 껍데기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계란이 아니라 사람 머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 머리. 자,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굉장히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이제 부딪혔다. 아니면 화강한 바닥에 딱 부딪혔다. 그러면은 머리가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두개골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 정도만 해도요, 제가 넘어졌을 때 그렇게 뭐 머리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아니면은 굉장히 좀 소프트한 어떤 뭐 요가 매트를 깔아놨다. 아니면 그냥 집안 방바닥이 그냥 장판이다. 마룻바닥이다. 아니면 카펫을 깔아놨다.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소프트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두개골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화강암이다, 뭐 현무암이다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어떤 바위나 이런 데에 제가 딱 넘어져가지고 부딪혔을 때는 머리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맞아요. 이 충돌하는 시간 때문에, 그쵸? 굉장히 딱딱하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운동량이 변할 때, 같은 충격량이라고 하더라도, 충돌하는 그 시간이 짧다. 굉장히 딱딱한 표면끼리 부딪혀가지고 충돌하는 시간이 짧다 그러면은 충격력이 굉장히 높게 이제 치솟는 거고, 조금 소프트하다 그러면은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덜 다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서 딱 점프를 하는데, 자, 꼿꼿이 다리를 딱 펴고, 무릎을 딱 펴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착지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무릎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발목이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리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발목이 부러집니다. 무릎이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떨어질 때, 착지를 할 때, 약간 이제 이런 자세로, 그쵸? 네, 이렇게 조금 무릎을 굽히면서, 발목과 무릎을 굽히면서, 허리까지 굽히면서, 또 손까지 짚으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충돌하는 요 시간을, 감속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다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안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또 자동차의 에어백 마찬가지죠. 자동차의 에어백, 사람이 이제 충돌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가속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가 정지를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감속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 몸은 어때요? 사람 몸은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 목뼈가 부러지거든요. 근데 목뼈가 부러지지 않게 앞에서 에어백이 터져지는 거죠. 그렇죠? 터져지면서 뭐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 또 이제 머리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에어백 뭐 이런 것들,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음은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통합과학은 모두의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체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 바로 통합과학이에요. 자, 체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멀리 친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구공을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배트를 이제 치는 거예요. 배트를 치게 되면은 이 공이 이제 멀리 나가죠. 자, 그건 뭐냐면은 야구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에 충격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격량만큼 이 야구공의 운동량이 변화해서, 이 운동량이 변화하는데 질량은 안 변하겠죠. 그렇죠? 속도가 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도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량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FT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휘두르는데 한 번은 그냥 휙 하고 그냥 휘둘렀습니다. 휙 하고 휘둘러가지고 이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부터, 그리고 야구공이 좀 찌그러질 겁니다. 야구공이 찌그러져요. 그리고 배트에서 이제 떠나는 순간까지 야구공이 힘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구 선수가 처음에 맞기 시작할 때는 똑같은 속도로 맞췄어요. 똑같은 속도로 맞췄는데 딱 맞은 순간부터 야구 선수가 조금 약간 더 가속을 하면서 맞춰준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밀어친다라는 표현을 하죠. 딱 맞는 순간부터 더 가속을 하면서 그렇게 때려준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더 가속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조금 더, 이 형태가 찌그러진 형태를 조금 더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짧은 찰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운동량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야구공뿐만 아니라 골프공도 마찬가지고요. 골프공 굉장히 딱딱하지만 골프공이 골프채에 딱 맞을 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그 찌그러진 모양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순간에 손목을 꺾으면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골프공이 더 훨씬 멀리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요, 힘을 받는 시간을 좀 지속시켜주면은 조금 더 뭐 멀리 나가는 원리, 이런 것들은 무슨 뭐 독침 화살이라든지 아니면 대포 쏘는 거, 총, 이런 거, 이제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그 포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포에 이렇게 길게 나온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포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탄알이, 이 포탄이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신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 저거 멀리 나가는 대포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예는 굉장히 또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정리를 해보면요, 충격량 임펄스고요, 충격량의 정의는 인테그랄 FDT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 자, 그런데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평균 힘, 최대 충격력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평균 힘 같은 경우는, 평균 힘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힘은요,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했다 그러면 평균 힘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떠한 평균 힘 곱하기 충돌한 시간, 충돌한 그 시간을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균 힘이 구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넘겨주시면은 시간분의 질량 그리고 속도의 차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평균 힘이 될 거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이제 확인할 때 어떤 이런 넓이를 갖다가 이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로 이렇게 딱 놓는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 t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놓는다 그러면은 이 넓이하고 직사각형 넓이하고 같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평균 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운동량 MV 그리고 충격량 FDT, 그러니까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그 넓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단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힘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충격 받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최대 충격력은 늘어난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면은 소프트한 데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늘어나면서 힘이 줄어든다. 그래서 안 깨진다.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